자, 지금부터 이제 지금 멤버 부여를 한 개 만들었는데 지금 요거는 게터 세터가 없어요. 지금부터 게터 세터가 있는 멤버 부여를 만들 거예요. 근데 멤버 부여를 만드는데 똑같이 멤버 부여라고 쓸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세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패키지를 다르게 할까? 패키지 다르게 할게요. 그럼 멤버 부여라고 쓸 수 있어요. 위치가 틀리니까. 아시겠죠? 예. 폴더가 다르면 파일 이름은 똑같이 쓸 수 있다. 아시죠? 네. 근데 찾을 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소스가 너무 똑같으면 찾기가 좀 불편해요. 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만들어요. 클래스. 그 색 2로 쓰세요. 두 번째. 게터 세터가 있는 겁니다. 그 네임은 이제 멤버 부여라고 쓰세요. 멤버 부여. 자, 멤버 부여라고 쓴다. 부여.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요. 만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다가는 프라이빗 변수를 만듭니다. 프라이빗 변수. 프라이빗 쓰시고요. 아이디 스트링이고요. 여기다가 아이디 쓰세요. 이거 지금 만들기 전에 볼 게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만들 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한 다음에 클래스 하세요.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요 밑으로 상세하게 잘 안 봤는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는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되는 거 뭐 파이널 셀렉트 파이널 같은 거 안 붙이니까 넌 아무것도 안 붙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자바.range 오브젝트 요게 붙어 있어요. 요게 붙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슈퍼 클래스가 뭐죠? 예, 나를 관장하고 있는 내 위에 있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이해해요. 아주 파워풀하고 아시겠죠? 그런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만들 때 이게 여기 붙어 있었네. 이게 자바.range 오브젝트라고 붙어 있었어요. 아시겠죠? 네? 예, 붙어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붙어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의 위에 있는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그럼 내 거는 자식 클래스. 부모 클래스는 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자식 클래스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상속받는다. 아빠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사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부모 클래스. 그냥 다 내 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딩을 작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코딩이 작성돼서 자, 제가 찍을 때 요거는 칸셀하고 해드리고요. 그 이전에 만든 거 멤버 이그젬플 보시면 여기 이제 찍어라. 여기 멤버 찍어보세요. 그래서 멤버를 한 게 그냥 이렇게 멤버 부위를 찍어보세요 하고 시켰는데 찍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클래스 이름 나오고요. 골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 멤버 부요 요 안에 점이라고 쓰시면요. 이거 복사해서 알려드릴게요. 점이라고 쓰시면요.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시는데 내가 안 만든 게 막 나와요. 안 만든 게. 여기 age, name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멤버 부요 안에 있다. 그죠? 여기 있는 건 제가 안 만든 건데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오브젝트에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헐, 이런 게 있었네. 그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소를 이용해서 하면 뭘 가지고 이제 쓰시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toString이라는 toString이라는 여기 있죠? toString인 것을 자동 호출하게 돼 있어요. toString. 문자열로 만들자 얘를. 얘 객체니까 출력을 하려 보니까 객체를 어떻게 출력해?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게 돼요. toString. 이렇게 해서 toString 메소드를 써요. 예,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어디겠냐? 여기입니다. 여기 출력하자. 여기 시소 여기입니다. 시소로 출력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출력하자 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위에 출력하는 거에다 toString 써보세요. toString 메소드 쓴 다음에 실행하시면 실행해 보시면 프로그레스 실행해 보시면 지금 여기랑 똑같이 여기 그냥 이렇게 객체 쓴 거나 toString 메소드 호출한 거나 똑같이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할 때 자동으로 호출당하는 메소드. 제가 객체를 출력하자라고 하면 객체를 출력할 때 자동으로 호출당하는 메소드가 toString 메소드예요. toString 메소드. 자동으로 호출당하게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럼 오브젝트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도큐멘트를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짜놨다고요. 이렇게.
리턴하라고, 문자열을 리턴하라고, 문자열을 리턴해서 하라고 써놨어요. 아시겠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get 클래스, 클래스를 받아내는구나. 그 중에 이름만, 클래스 이름만. 지금 클래스 이름이 뭐였죠? 멤버 부요, 골뱅이. 그 다음에 해시코드 만들어라. 해시코드. 해시코드도 어디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내 거죠? 내 거니까 메소드만 부르면 돼요. 메소드만. 이렇게. 메소드만 불러서 해시코드 만들어라. 이 10진수죠? 10진수면 좀 길어지니까 헥사코드로 만들어라. 16진수로 만들어서 인티자.to 헥사코드라는 게 있어요. 헥사코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6진수로 만들어서 출력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런 거 한 개 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요거 아셨는데, 그 모든 클래스는 클래스 객체는 그 오브젝트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그 중에 출력을 하게 되면 그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toString 메소드를 자동 호출하게 돼 있어요. 호출하게 된다. 여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String 메소드가 있는데, 객체를 출력하세요. 이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지금 문자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상하니까 그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객체를 출력하잖아요. 그럼 뭘 한다고요? 객체를 출력할 때 자동으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호출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줘요. 이런 문자열로 만들어서 앞에 클래스 이름, 그리고 골뱅이, 뒤에 해시코드를 16진수로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똑같은 처리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예, 똑같은 처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toString 메소드를 또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멤버 부여를 찍을 때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계속 쓰진 않아요. 쓰지 않고 얘를 무슨 메소드로 만들어요? toString 메소드를 만들면 걔가 자동 호출돼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는 메소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다 보통 만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안 만들고,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클래스 안에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멤버 부여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스트링으로 id, 세미콜론, 프라이빗 변수, id입니다. id이고요. 그다음 프라이빗 변수로 이제 2개 더 만들죠. 그다음 스트링으로 네임을 만듭니다. 네임 만드세요. 예,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인티저로 age, 프라이빗 변수인데 인티저 인티저로 age 이렇게 만들어 두세요. 되셨나요? 예, 다 만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터 게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터 게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엔터 치시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지금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셨나요? 네. 예, 중간에 보면 source가 있어요. source. 중간에 찾으셨나요? 네. 예, 가시고 toString, get, generate, getter and setters 여기 있네요. getter and setters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예,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셀렉트 누르세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되셨고 제너레이트 누르세요. 하시면 세터 게터가 주석이 밑으로 내려갔네. 예, 주석을 위로 올릴게요. 컨트롤 X. 컨트롤 X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 만들어줍니다. 다 됐어요. 세터 게터 다 만들었습니다. id의 getter는 get 쓰시고요. 예, 변수 이름 대문자, 맨 앞에 대문자로 해서 쓰시면 getter고요. return id. 그러면 id를 받아낼 수 있다. 되시겠죠? 데이터를 받아낼 때, 세터는 데이터를 세팅할 때, 넣어줄 때입니다. 데이터 넣는 메소드입니다. 데이터를 넣는 메소드고요. getter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그냥 얘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쓰고 다른 데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됐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를 넣는 메소드와 데이터를 꺼내가는 메소드를 데이터를 꺼내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getter는 꺼내는 거고요. setter는 넣는 겁니다. 넣는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 넣고 그다음 꺼내는 거 넣었어요. getter에서 만들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그때마다 전부 다 출력하는 건 좀 그러니까,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력하게 만드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맨 끝에 set age 뒤에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source 가세요. source 가시면, generate to string 있습니다. to string. generate to string 메소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string은 필드가 다 선택되어 있어요. id 확인해야 되고요. name 확인해야 되고, age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확인해야 돼요. 체크 다 돼 있죠?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after set age 요겁니다. insert point 위치가 set age 바로 밑으로 after 후에 만들자. 되셨나요? 예, 되셨고 됐으면 generate가 만들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클래스 이름이 뭐예요? member view 아시겠죠? id 데이터 이꼬로 그래서 id 찍어줬고요, name 찍어줬고요, age 찍어줬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만들어서 뭘로 만들어요?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리턴해요. 리턴하면 toString 메소드로 호출하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출력할 때 시소에다 넣어서 출력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얘 객체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객체만 찍으시면 toString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오브젝트에 있었던 겁니다. 오브젝트에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쓸 때에 override에서 썼다. 이건 재정의라고 하면 돼요. 재정의. 여기서 override. 원래 오브젝트에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있는 건데,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에서 일단 코드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그거 쓰지 않고, 나 요거 쓸 거야. 라고 선언할 때, 재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 있는 것을 재정의해서, 오브젝트에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에 있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메소드 대신에 대신 사용하고요. 대신 사용하고 자동 호출된다. 출력하세요. 이거 데이터 이게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자동 호출 당해서 얘가 문자열로 바뀌어서 얘는 이제 시소에다 넣기만 하면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 아까 소스하고 조금 비교해 볼게요. 이제 아까 소스는 출력하세요 할 때 그냥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그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정보 출력하는 메소드는 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정보 출력하기 위해서 toString 메소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데이터 확인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확인용으로 많이 사용.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하는 객체에다가는 다 toString 메소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변수 만들고, 세터 게터 만들고, 그 다음에 toString 메소드 만들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타이틀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 이그젬플을 이제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패키지가 틀리니까 다른 클래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얘도 그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구나. 아시겠죠? 이제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내가 짜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막 있다. 그래서 멤버 이그젬플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엔터 눌러서 이제 메인 만듭니다. 네. 메인 처음 시작하는 위치 메인 만들어 주시고요. 얘가 메인의 끝입니다. end of main의 메소드 끝이고요. 이쪽이 클래스의 끝입니다. 그래서 end of 클래스의 끝이고요. 여기 메인에다가 똑같이 멤버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럼 옛날에 썼던 거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홈빌동으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생성을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생성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복사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데이터는 홍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홍, 이름 홍길동, 그 다음에 나이는 28. 됐죠? 28입니다. 이렇게 생성을 타입을 하시는데 여기 임포트가 없어요. 임포트 되어 있네요. 임포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임포트 된 데가 찾아서 쓰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임포트를 지워요. 지우시면 없어졌죠? 임포트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위치? 같은 위치. 같은 위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찾아요. 찾아서 생성을 한 개 해놨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저장. 자, 데이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려면 세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세터 이용. 세터 이용하셔야 돼요. 이용. 되셨죠? 네, 세터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멤버 부여. 멤버 부여 점 쓰시면 set 이거 납니다. set. 이름 아이디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set id 쓰시고 쌍따옴표 찍고 문자열로 이제 아이디가 홍이라고 썼으니까 홍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set id 그 다음에 set name 이렇게 해서 ag 씁니다. set name은 이제 홍길동이라고 쓰시고요. 홍길동이라고 쓰시고요. set age age에다가는 숫자니까 인티저 숫자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8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28 네, 데이터 저장을 한다. 됐죠? 데이터 나온 걸 저장한다. 요거는 이제 그 키보드로 입력된 걸 저장하세요. 그럼 키보드로 여기다가 그 스캐너 점 스트링 경우에 스캐너 점 해가지고 넥스트 라인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키보드로 받은 거를 아이디로 저장한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요 데이터는 이쪽에 이제 바로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를 저장한 거고요. 키보드로 입력한 걸 저장하세요. 그럼 스캐너를 쓰시면 되죠. 이거 쓰시고요. 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서 먼 처리를 하기 전에 데이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확인. 확인하려면 출력하셔야 되죠. 출력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시소 쓰시고요. 멤버 소문자 멤버 부여 변수입니다. 부여 이렇게 해서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지켜주는 거죠. 투스트링 메소드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진 여기 멤버 부여의 투스트링 메소드 얘가 호출돼서 멤버 부여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에이지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쓰고요. 이 오버라이드는 올려놓다 이런 얘기인데 올려놓는데 자바에서는 아주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버라이드와 오버로드예요. 오버로드 올려놓다, 오버라이드 올려놓다입니다. 그 오버로드 올려놓다, 오버라이드 올려놓다 아시겠죠? 입니다. 근데 오버로드는 이렇게 평평한 위치에서 이거예요. 그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를 올려놓다 합니다. 자, 이렇게 뭐가 번호표가 있는데 뭐 카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시고요.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한 개씩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오버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로드 이해되시죠?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오버로드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오버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이 테이블이 조그매요. 조그만데 책을 올려놔주세요. 그래서 책 한 권 놔뒀어요. 거기 위에다 또 올려놔요. 또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위에다가 계속 올려서 쌓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라이드. 그러면 여기 옆에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층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 책상이 있으면 책상에 카드를 이렇게 놓은 것이 오버로드. 이게 여기 옆에서 볼 때 좁은 책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위로 이렇게 계속 쌓는 것을 오버라이드. 되셨나요? 여기 밑에 있는 게 먼저 있었어요. 요걸 먼저 있었는데 이게 오브젝트라는 거죠. 오브젝트에 있었어요. 걔를 이렇게 위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책 위에 다시 책. 아시겠죠?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해요. 오버라이드.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에서 책을 한 개 꺼내자. 그러면 요거 한 개 맨 위에 있는 거 꺼내시면 되죠. 밑에 있는 거 못 꺼내요. 맨 위에 꺼내는 거 얘가 계속 이제 꺼내져서 얘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해요. 자바에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얘도 꺼낼 수 있고 얘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오버로드라고 해요. 오버로드 개념은 이제 좀 이따가 또 배우시게 됩니다. 이거 오버라이드입니다.
toString이 있었는데 원래 toString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toString이 있었는데 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칸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겹쳐져 가지고 빨간색 toString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 여기다 제가 파란색 제 겁니다. 파란색은 파란색 이렇게 똑같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덮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그 밑에 있는 거는 실행이 안 돼요. 위에 있는 것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이렇게 쓰십니다. 그냥 toString 메소드다. 이렇게 쓰는데 toString이랑 똑같은 게 오브젝트도 있고 내 거에도 있어요. 그럼 뭐가 실행이 된다? 내 거만 실행이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기능은 동일한데 여기 toString이니까 내용은 이렇게 호출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기능에 해당되는 이름은 똑같은데 자동으로 실행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걸 똑같은 걸 올려서 실행한 것을 여기서는 override 이런 걸 이제 재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거를 다시 똑같이 만들어서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덮어쓰기 된 거죠. 똑같이 올려놓는데 덮어쓰기가 된 거예요. 그런 개념을 override라고 얘기합니다. 예, 오버라이드나 오버라이드나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뉘앙스가 틀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로드가 놓다인데 위에 놓다 이런 얘기고요. 과적하다, 너무 많이 주다, 얘를 과족하다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과부하 뭐 이렇게 되시는데 이렇게 계속 올려놔 가지고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려놓는 것을 이제 오버로드 이렇게 쓰고요. 오버라이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얘도 기각, 무시, 서명 아니 뭐야 이거 중단시키다 뭘 중단시켜 이상하게 거 썼는데 예, 이상하게 해석이 되네요. 해석이 자 이게 오버라이드가 뭐 보니까 이제 올려놓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찾을 때는 올려두다 이렇게 똑같이 찾아가지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뭐뭐보다 중요하다, 기각시키다, 무시하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거는 무시하고요. 현재 있는 거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보다 중요하다, 얘 뭐뭐보다 우선시하다, 오버라이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버라이드니까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브젝트 안에 toString 메소드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예, 그것보다 얘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영어 순수한 의미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override라는 개념으로 쓴다. 그래서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override 개념입니다. 옛날에 선언되어 있던 거, 변수나 메소드 똑같은데요. 변수도 마찬가지고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서 선언되어 있는 거를 무시시키고 내 걸 우선으로 적용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적용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 똑같아야 돼요. 대신에 모양이 원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요 위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게 우선으로 우선시 돼서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오버라이드 붙이고요. 요 어노테이션인데요. 지시어, 뭐 주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노테이션. 이거 골뱅이 다음에 붙인 거 한번 보셨죠? 보였죠? 어디서 보였죠? 골뱅이 붙여서 했던 거. 서프레스 워닝. 만약에 거기에 경고가 나면 이런 경고는 무시시켜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시할 때 사용하는 게 어노테이션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오버라이드니까 앞에 선언된 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어노테이션,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은 이런 얘기예요. 골뱅이 여기 나와 있던 골뱅이 오버라이드 여기 어노테이션 골뱅이 어노테이션은 앞에 선언된 게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선언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게 있어요. 있다. 선언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 게 있다. 똑같이 있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다. 그게 없으면 얘가 오류가 납니다. 얘가 똑같아야 이 toString 메소드에 동작을 해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으면 이걸 똑같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라서 이거는 똑같이 만들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똑같이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지시어입니다.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짓이요.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오류가 나지 않고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스트링인데 여기다 보이드라고 쓰면 보이드라고 쓰면 리턴부터 오류가 나니까 그 파라미터로 이제 뭐 인티자 x를 받아요. int x 이렇게 쓰시면 오류가 납니다.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정말 똑같이 쓰든지 네가 그래서 여기 must 반드시 오버라이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없어요. 하든지 아니면 이거 지워라 이거 오버라이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노테이션 리무브 하세요. 지우세요.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쓰려면 지금 완전히 똑같이 써야 되는데 요거 어디서 왔어요? toString 메소드가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에 있는 놈을 그대로 쓰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에 있는 놈이 여기 오브젝트 안에 요 toString 메소드를 똑같이 쓰셔야 돼요. 요렇게만 쓰셔야 돼요. public string toString 가로 닫고 이 가로 닫고 사이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똑같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거 지워야 됩니다. 지우셔야 이제 어노테이션에 요거 어노테이션 때문에 요거 이제 똑같이 안 쓰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멤버 이그젬플 네, 데이터를 지금 저장해서 집어넣을 때는 세터 가지고 집어넣고요. 꺼낼 때는 게터 가지고 꺼내셔야 돼요. 이제 데이터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확인용으로 toString 메소드를 많이 쓰고요. 이거는 저희가 출력하려는 형태가 아니에요. 됐죠?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태에 맞게 뭔가를 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은 출력하는 것은 이제 형태에 맞게 이제 내가 어떤 형태를 주고요. 형태에 맞게 이제 데이터 바꿔치기 데이터를 추가해서 출력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소를 하는데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맨 처음에 이름을 id라니까 id 땡땡 이렇게 쓰는 거죠. id 땡땡 쓰시고 요 뒤에 뭐 id를 실제적으로 member 부여 밑에 getter를 이용해서 get id 꺼내가지고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출력을 하시는 거죠. 형태에 맞게. 아시겠죠? 요거 toString 메소드는 데이터 확인용이에요. 이걸로 그냥 찍었다고 해서 출력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할 때 찍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찍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출력할 때는 이제 형태를 만들어주고 형태에 맞게 이제 쓰시고 여기 이제 아이디는 뭐고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떻게 되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해서 여기 get name 이름을 불러다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get age getter를 이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찍도록 만들 거예요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거 코딩을 처리하다가 이렇게는 요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쓴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테스팅해서 출력하는 것은 나중에 주석 처리해서 없앤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만 나오도록 한다. 되셨나요? 네.